오늘 최연애 사장이 참 이런 실수를 하셨네요. 엄청난 실수를.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그걸 사실을 또 인정하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예. 이거 뭡니까 진짜. 동서양 철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노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실수한 게 아니고 본성이 그랬던 분인 거죠. 다만 그것을 좀 감추고 있었다가 자기 지역구 대전 서울 지역구 위원장이 날아갈 것 같고 자기하고 경쟁할 만한 사람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 본성이 튀어나온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철도공사 같은데 즉 공익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옳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 지나온 정치 역정을 보면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리고 그 독일에서 철도 관련해서 그때 왜 승승장구했냐? 이분이 민영화 반대론자예요. 그래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영화 하는 거죠. 민영화 하면서 민영화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최길동이라 그래요. 민영화를 민영화로 하지 못하는 홍길동이 밑에서 최길동이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최길동 같은 행동이죠. 네.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요. 예. 근데 이분이 지나온 정치적 영역 그 행정이나 이런 걸 봐도 이분이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분이 그 중립적인 그냥 공무원으로 쭉 이렇게 왔으면 자기가 어떠한 소신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이렇게 맞춰 갖고 가야 되는데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하셨는데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그 인수위 있다가 그 다음에 부교수로 가고 철도청 공사의 부사장 그 부사장인가로 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그래서 쭉 그렇게 오고 처음에는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6.15 공동선언 기념으로 시베리아까지 철도로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미경 당시 현재 민주당 네. 의원이죠. 그분이 은평이요. 네. 그분이 그 참모로 발탁을 해서 그러면서 정권하고 연을 맺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민주당 사람이네요. 이미경 의원이 참모로 발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시베리아 같이 갔다 오고. 6.15 선언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럼 완전히 민주당 이쪽하고 가까우신 분이죠. 철도대학 총장도 총장까지 하고 그랬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야,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철도 코레일 사장. 코레일 사장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줄타기 명수인 거죠. 남자들이 배워야 되겠네요. 그걸 뭐 그런 나쁜 걸 배웁니까? 그거 뭐 나쁜 겁니까? 와. 살아온 길이 잘 살아온 사람이 그런 거 나쁜 걸 배우고. 그리고 공천까지 받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11 총선 때 대전 서울에서 출마를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어쨌든 바꾼 건데 네. 정작 중요한 건 정치권 인사가 아니었다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민주당 공천 받는 게 더 어울렸다 여러 가지 행적으로 그랬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철도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분은 민영화 반대론자거든요. 그리고 코레일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 민영화하지 않는다, 민영화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노조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장이 뭐가 필요하냐. 인형 하나 갖다 앉혀놓으면 된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을 거면 이것이 민영화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문제. 지금 어제 4명 구속됐잖아요. 저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가갖고 저렇게 부탁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시청자분들이 서울에 지역위원장을 지금 공사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 출마한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에서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돼요.
정치를 잘 안 해본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절박한 심정이 없거든요. 미련이 있죠, 막 거기에. 미련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떠나면 영원히 정치권에 못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깊게 있어요. 심지어 저 감옥에 있을 때 네. 4.11 총선 때 제가 국회의원 나가지 씨한테, 못하면서 김용민 씨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김용민 씨한테 주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당에다가 김용민 씨를 줬으면 하고 직간접적으로 제가 압박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후회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이 지역구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예. 그래서 아, 뭔가, 그러다 보니까 내 측근인 김용민 씨를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 자체를 후회한다. 후회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그거 잘못한 것 같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어야 사실 됩니다. 감옥에 가 있고 그것은 당이 알아요. 좋은 후보를 낼 수 있게끔 잘 판단해갖고 할 일이지. 할 일이었고 그러다가 김용민 씨가 나오면은 그건 뭐 당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김용민 씨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했지 않습니까? 예. 해달라고 그러고 언론에도 얘기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를 하고. 후회를 했다. 그냥 반성한다. 당이 알아서 할 내용이었는데 예. 김용민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압력 행사하고 부탁하고 한 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그때 여기 가서 얘기했어요.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똑같은 일을 지금 최연혜 사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최연희 사장은 현재 공사 사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 두 개를 양손에 쥐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닉슨이잖아요?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닉슨. 그건 아웃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닉슨이 도청 때문에 아웃된 거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네, 거짓말이 아웃이죠. 거짓말이 아웃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를 만났잖아요. 황우여 대표가 우리가 비록 새누리당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적을 보게 되면 이런 걸 갖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네, 홍문주 사무총장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홍문종 사무총장도 거짓말할 수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공사 왔는데 선거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초조한 심정에 이렇게 했는데 처신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이걸 결국 거짓말하면서 부인한 거 아닙니까? 부인했죠. 부인했죠. 그러니까 가갖고 정치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내 지역구를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쫓겨나도 이분은 그냥 무슨 아무 그 지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 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지위에 있고 국민들의 초점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서 밀려나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취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게 언론에 드러나니까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가서 청탁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조한 마음에 처신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코레일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이 구속되는 상황. 한 분은 애가 최은철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애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분들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밤 11시, 12시에. 내 그거 보고 저 구속된 생각이 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사장이 거기 가갖고 내 자리 좀 보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이거 옳지 않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도 오프닝에 그래서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다.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네. 정부에 맡기겠다. 국회의원 하실 때, 예. 아까 박지원 대표한테도 내가 여쭤봤어요. 예. 국회의원 하실 때, 예. 지금 현재 예. 지방선거 앞두 공천 부탁 많이 받으시죠? 그랬더니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공천 받은 내용, 이렇게 부탁한 내용을 결코 기자들한테 얘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예. 우리 봉주루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때 힘이 있었을 때, 예. 그죠? 부탁 많이 했지만 근데 난 황우여 대표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거 사실대로 얘기한 게 난 조금 그 부분도 물음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치 않은 부탁이라고 봤던 거죠.
이건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적절치 않은 부탁이라고 본 거죠. 적절치 않은 부탁이라고 판단한 그렇기 겁니다. 때문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황우여 대표가 지금 그 5선 의원 아니에요? 당 네. 대표도 하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오면서 당의 그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당의 도덕적이나 혹은 정치적인 이런 그 잘못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던 분 아니에요. 네. 그 분이 보기에 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데 충분히 자기가 지금 개인으로 봐도 충분히 영광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서 코레일 문제 공익성을 띄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도 부족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아니 이건 개인적인 그 호불호로 따지고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다.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디펜스하면서 당이 누를 입을 필요는 없겠다. 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황우여 대표나 홍문종 사무처장이 이걸 언론에 밝히고 기자들에게 확인 사살까지 해준 것은 네. 이러한 부탁과 청탁은 도의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해석을 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게 같아요. 받아들여지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부탁이 지금 들어온 때인데 그럼요. 그거를 예.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은혜 사장이 너무 급했어요, 마음이. 국회 선거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구 위원장 누가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가 여기서 코레일 잘 문제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참 잘 해결했다. 그럼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정치 도전하고 싶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